국제 유가 상승에 폭우와 폭염까지 겹치면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있습니다. 명절 장보기가 겁나는 수준인데요. 조금이라도 알뜰하게 또 남에게도 이로운 소비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전문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박성효 이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네, 박성효입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궁금하실 부분이 사실 장바구니 물가여서 도대체 어떤 지원해 주시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추석 앞두고 있거든요. 네. 어디서 장을 봐야 될까요, 이사장님? 장은 저희들이 바람 같으면 전통시장. 전통시장에서요. 거기서 근데 많이 찾아주시면 어, 우리 서민 경제의 뿌리가 좀 튼튼해지고 마음은 좋아집니다. 찾아가고 싶은데 확실히 싸기도 싼가요? 쌉니다. 얼마나 저희들이 싼가요? 한번 조사해 본 거 보니까요. 제수용품 27개 품목인가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어요. 27개 품목. 네네. 그래서 전국에 이제 전통시장 37군데 네. 또 그 옆에 있는 대형마트 37군데 네. 이렇게 비교해봤더니 한 7만 원 정도가 쌉니다. 7만 원이나 싸요? 19.45% 정도 어. 가격이 쌉니다. 그러면 일부러 특히 정말 채소류, 찾아갈 만하네요. 예, 그리고 채소류 이런 등등이 싼 부분을 보니까요. 예. 채소류, 수산물, 육류 등이 좀 특별히 좀 쌉니다. 그거 필수적으로 사야 되잖아요. 그렇죠. 무조건. 제수용품이니까 네네. 제수용품을 중심으로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7만 원 정도, 19% 정도가 좀 저렴한 걸로 조사됐어요. 어떻게 그렇게 쌀 수가 있죠? 그게 전통시장의 매력이고 특징입니다. 어. 그래서 많이들 활용해 주시면 분명히 이해를 보실 거고요. 네네. 또 더 좋은 팁을 하나 말씀드리면 저희 공단에서 온누리 상품권이라는 걸 발행합니다. 맞아요. 네. 추석 아세요? 되면은 그거 미리 다 검색해가지고 네, 네. 이번에는 할인율이 얼마나 되나 그 검색해보거든요. 설명을 해드리면 종이로 된 지류는 할인율이 5%입니다. 네. 그러고서 이번 기간을 통해서는 통상 100만 원이었던 것을 월 130만 원까지 아, 살 수 혜택을 있어요. 드리고 네. 또 충전식 카드형 온누리 상품권이라고 있습니다. 예. 작년에 나왔는데 그거는 내 스마트폰에다가 앱을 다운 받아서 아, 기존 쓰고 있는 우리 신용카드 있죠. 그거 예. 갖고 연동해서 쓰면 새로 카드 발급 없이도 가능합니다. 아. 저는 이걸 굉장히 권하고 있는데 이거는요 할인율이 10%입니다. 할인율 10%요? 네. 무조건 이거 써야겠네요. 예, 거기다가 월 150만 원이 한도인 것을 180만 원까지 아. 한도액도 늘려줬습니다. 그러면 18만 원 정도의 그렇죠. 혜택이 있는 거네요. 예, 그걸 다 소비하면 물가 자체도 전통시장이 훨씬 더 싸고 싼데 온누리 상품권을 그럼 쓰시면 더 18만 원 혜택을 할인 보시고 특히 온누리 상품권을 전통시장에서 쓰시면 예. 소득공제의 50% 정도가 적용이 됩니다. 소득공제도 되는군요. 예, 연말에. 제가 알기에는 우리 온누리 상품권보다 혜택이 큰 카드를 대한민국에서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게요. 저도 요즘에 새로 카드 한번 발급받아 보려고 열심히 찾아봤는데 네. 이 정도는 없습니다. 네, 못 본 것 같아요. 단지 이제 전통시장에서 쓰는 것이고 또 전통시장만이 아니라 상점가라고 지정된 곳이 있습니다. 상점가. 예, 네. 거기에도 같이 쓸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제 지역 화폐하고 다른 것은 지역 화폐는 그 해당 지역 전체에서 쓰지만 예. 저희가 가지고 있는 온누리 상품권은 전통시장과 상점가로 지정된 곳 아, 전국에 이제 전통시장이 한 1,400개소 네. 상점가가 한 400여 개소 됩니다. 야. 거기서 쓰시면 혜택이 이중으로 추가가 되죠. 그러게요. 매우 좋은데요. 아니, 그리고 최근에 좀 유튜브를 보다 보니까 동행 축제라는 그렇죠. 콘텐츠가 굉장히 유행하고 있는데 예, 이게 또 시장을 중심으로 하는 행사인가요? 아주 이 동행축제가요. 네. 사실은 서민 경제를 살리기 위한 판촉 행사입니다. 네네. 그래서 전국이 참여를 하는데 이번에는 이제 27일 추석 전까지 약 한 달간을 하게 돼 있어요. 아, 그래서 온오프라인 유통처를 250개사가 참여를 하고 전통시장하고 상점가 이런 데 등등이 한 2,000개 넘은 곳이 참여를 하고 특히 지역 축제 90개 행사가 있거든요. 네. 거기하고 연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총 매출 목표는 1조 2천억입니다. 이 동행 축제 방문하면 중소기업 상품들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건가요? 아이고 물론요. 무료 배송도 하는 게 있고 아. 할인하는 것도 있고 또 영수증을 가지고 더 경품을 뽑아서 예를 들면 3만 원 이상 구매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경품을 다 네. 이제 추첨을 해요. 그래서 매일 100명씩 충전식 카드용 온누리 상품권 5만 원을 줍니다. 아, 그래서 그런 재미난 이벤트도 같이 있고 또 동행- 무엇보다도 네네.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추석은 전통 명절이죠. 예. 그 전통 명절은 전통 시장에서 보는데 저기 맞지 않습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네. 그 대형 마트는 나름대로 뭐 깔끔하고 집 가까이 거 좋긴 네네. 하겠지만 거기에는 물건만 있습니다. 아, 그렇지만 전통 시장에 가시면
물건과 더불어서 살아가는 사람. 정이 있는 네. 그런 정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번 저는 많이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게요. 이 시장 동행축제 하시는 시장 방문하시고 거기서 우리 온누리 상품권 앱으로 다운받아서 쓰시고 하면 이중 효과죠. 굉장히 재미도 있고. 많은 혜택을 보실 수 예, 예.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금년에 저희가 어떤 재미난 행사를 했냐면 예. 이제 전통시장의 상인들이나 소상공인들을 이제 소비 트렌드에 맞게 디지털 역량을 강화시키는 그런 사업을 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상인들의 디지털 역량이요? 예, 시장 전체에 약간 잘 매칭이 안 안 되기도 돼도 하는데 이제는 네. 온라인 같은 걸 활용해서 홍보도 해야 되고 네. 또 판매도 해야 되고 택배도 해야 되고 등등 아. 여러 가지가 이제는 디지털화돼서 그런 역량을 좀 키우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내부적인 역량을 키우는 문제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손님들이 많이 오게 하는 문제가 있죠. 어떻게 오게 네, 그래서 생각을 어떻게 저희는 그 하셨나요? 대상으로 우선 어린이 장보기 체험 행사를 했습니다. 아, 아이들. 네, 네네. 금년에 10만 명이 목표인데 지금 8만 명 목표 달성했어요. 어린이 8만 명이 이미 시장에서 시장에 다녀갔습니다. 장보기 예. 체험을 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어린이들한테 글짓기, 그림 그리기 이런 게 같이 연계해서 흥미를 북돋우고 아이들로 하여금 경제 교육뿐만 아니라 시장 삶의 모습을 보면서 인성 교육도 함께 되게 하죠. 아, 그렇군요. 그래서 교육감님들이 관심이 많고요. 어. 그래서 금년에 10만 명 목표로 처음 해봤는데 충분히 달성할 것 같습니다. 아이들 다녀온 아이들도 조금 만나보셨어요? 아, 만족이 아주 좋아하죠. 아. 그리고 좀 지나면 이제 어머니들도 같이 오겠죠. 네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관계가 적었던 대학교와 협력해서 아, 이제 대학생들에게도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충분히 홍보해서 그 혜택을 전통시장이나 상점가에서 서로 볼 수 있으면서 유인할 수 있는 그리고 그분들은 전통시장 이런 쪽에 디지털 역량을 강화하는데 전도사 기능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연결하면 새로운 분야가 될 수 있고 또 최근에는 네네. 강원도 가서 군 장병들로 하여금 군장병들이요. 예, 그분들도 우리 온누리 상품권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해서 전통시장도 살리고 그분들에게도 돈을 알뜰 소비하게 해주는 그러게요. 그런 모습으로 새로운 고객을 만드는 일도 함께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시간을 10분만 더 내면 사실 집 앞에 있는 편의점 안 가고 근처 시장 가서 소비할 수 있는데 예. 늘 그 마음의 거리감이 패턴이, 맞아요. 있거든요. 패턴이 정서적으로 잘안 좀 바뀌고. 거리감을 느끼는데 네네. 그래서 한 번 가본 분은 또 가는데 맞아요. 한 번도 안 간 분은 잘 안 가요. 그게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제일 한 문제인 번이라도 것 같아요. 오시게끔 여러 가지 이벤트도 행사하고 아, 관계가 없었던 어린이 그렇죠, 또 그렇죠. 대학생 또 군장병 이런 계층들로 하여금 우리 시장에 다녀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도 좀 빨리 이제 이 방송 끝나고 앱 카드 다운 받아서 그럴 수 있죠. 내일부터는 좀 우리 동네 시장에 가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전통시장 가면 또 좋은 재미난 먹거리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좀 살이 찌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건 걱정이 되지만 그 대신 많이 물건 사느라고 걸어 다니시면 네. 살이 그대로 빠집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예. 하나 더 여쭤볼 게 네. 있어요. 지금 뭐 물가가 많이 오른 이유가 여름에 너무 더웠고 전기료. 비도 진짜 많이 왔고 음. 뭐 전쟁 때문에 에너지 위기 왔었고 뭐 고금리 미국발 고금리 뭐 지금 막 다 겹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기요금이라도 좀 지원해 달라. 뭐 그런 분들도 계시고 금리 고금리 대출 요거라도 좀 전환해 주는 거를 좀 전환 해주면 대출. 안 되냐. 네, 막 네. 이런 직접적 지원 요구하는 목소리 굉장히 큰데 네. 공단에서는 어떤 대책들을 좀 마련하고 계신가요? 이게 저금리 정책자금 지원하는 게 저희 중요 업무 중에 하나니까 그건 일상적으로 하고 있고요. 예. 자금을 주고 또 전기료 관련돼서 저희가 관련 있는 하나은행과 협력해가지고 예. 한 30억 원인가요? 그걸 가지고 전기 기기를 좀 고효율로 바꾸는 경우에 약간 근본적인 시스템을 대책이네요. 바꾸는 경우에 네. 이런 경우에 이제 각각 150만 원, 어떤 경우 300만 원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드리는 그런 사업을 해왔고요. 요 이제 분할 납부하는 경우도 지금은 우리가 건의가 돼서 하죠. 아마 네. 가스요금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는 이렇게 이제 정책 자금도 올해는 3조 원이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8천억이 늘어서 3조 8천억으로 아, 저리 자금이 늘어나고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 지원도 금년에는 이제 50억 갖고 2만 5천 명을 지원했어요. 네네. 근데 내년에는 150억 원을 가지고 4만 명 지원 계획으로 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환대출이라고 해서 금리가 높은 걸 낮은 걸 예, 바꿔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그런 그 정책 자금도 5천억 규모로 좀 더. 정부가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아, 조금 좀 어렵지만 견디셔서 정부가 많은 노력을 하니까 네. 같이 좀 힘을 내셨으면 해요. 내년에 그 세금 이렇게
국가 재정 규모가 좀 줄어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은 그렇게 줄어들진 않네요. 그렇죠. 이게 서민 경제의 근간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이. 그래서 윤석열 정부 정책과제 1호가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의 코로나 위기로부터의 완전한 회복 그리고 새로운 도약을 하는 것이 정책과제 1호입니다. 그렇군요. 그 실행 업무를 맡는 게 저희 공단이에요. 이사장님 중기부 산하의 네. 준정부기관으로서 소진공이 그런 기능을 중점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장님 저 이제 이력을 보니까 네. 뭐 다 거진 다 해보신 것 같아요. 아직 부족한 게 많죠. 대전시정 보셨고 네. 학교에서 학생들도 보셨고 예, 국회에 계셨고 예, 그리고 이제 진짜 집행기관에 와 계시잖아요. 예, 예. 좀 지금 1년 딱 지나셨는데 예. 어떤 소회를 느끼시는지. 저는 이제 행정할 때도 그렇고 항상 정책을 필 때는 세 가지 원칙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세 가지 우선 원칙이요. 현장 중심, 현장에 답이 있다. 네. 그리고 고객 중심, 현장 고객. 네. 수요자 중심. 이게 공급자가 정책을 공급하는 사람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받는 대상. 네. 쉽게 얘기하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을 다 한 군데 몰아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해서 정리해야 누수와 중복이 없고 효율이 예.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고객 중심. 그리고 어떤 업무를 하면 반드시 평가해야 된다. 그래서 개선책을 찾아야 된다. 이런 형태로 해서 행정을 좀 강조하고 있고 공단 우리 직원들의 역량을 좀 높여야 예. 서비스 기능이 커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시스템을 좀 개발해서 새롭게 하려고 하고요. 공단이 이제 조직도 좀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는 이제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의 아까 말씀드린 자체 역량을 키우는 일 네. 디지털 시대에 적응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제도적으로 지원을 하고 또 새로운 고객을 거기에 접목시킬 수 있는 기능 아까 얘기한 대로 어린이 네. 대학교 또 군장병 저하여튼 뭐 20, 30대. 그 20, 30대가 굉장히 중요한 대상이죠. 그렇죠. 그분들이 미래 소비자의 중심이니까 그래서 그런 그 찾는 분들을 많이 하게 하는 그런 그 과제를 가지고 좀 중점적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대본에는 없는 질문인데 좀 재미는 있으신가요? 지금 일하시는 환경이? 그게요? 네. 앞에서 맡으셨던 다른 무거운 직책들에 비해서 뭐 이 직책도 굉장히 무겁지만 약간 다른 매력이 있을 것 같거든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네. 어떤 지위에 있느냐 자리에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어떤 일을 했느냐 하는 걸로 인생은 평가받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자리 나쁜 자리 네. 또 높은 자리 또 낮은 자리 등등 있을 테지만 주어진 자리에서 어떤 일을 했는가가 그 사람의 인격과 또 인생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이제 좋은 일이잖아요. 네네. 서민 경제를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전통시장을 어떻게든지 도와서 네네. 좀 더 나은 그런 상태로 만드는 일이야 보람 있고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나름 깜냥껏 노력하고 있습니다만은 역량이 좀 부족한 부분도 있고 제도적으로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저희가 네. 이름이 공단이라서 정책적 자율성이 상당히 부족하고 이제 중앙부처에 정해진 대로 집행하는 기능이 많아요.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들과 더불어서 소상공인과 전통시장을 위한 좀 제도적인 새로운 틀이 좀 나와야 그분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제도적인 새로운 틀이란 건 어떤 걸 말씀하시는 예를 걸까요? 들면은 뭐 제가 아직 저 전문적인 검토는 다 안 해봤습니다만은 예. 예를 들면 이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용하는 그런 금융 지원하는 새로운 기능들을 한번 금융과 보증과 이런 걸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게 그분들이 자금 갖고 애로를 많이 겪더라고요. 맞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정책적인 관점에서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부분이 있으면 참 좋겠다 네네. 하는 생각들을 가져보는 거고요.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다른 어떤 신용평가 체계라든지 뭐 이런 것들. 라든지 네. 또 금융 지원이라든지 네네. 뭐 이렇게 해서 좀 다른 기능들이 좀 부과가 될 수 있도록 집중적인 소상공인을 위한 그런 금융이나 이런 보증이나 이런 제도가 좀 특별하게 마련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요. 네. 벌써 마지막 순서예요. 청취자분들께 요것도 좀 당부하고 싶으시다. 요거 좀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 있으실까요? 예, 저희가 뭐 이름이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인 만큼 이번 동행축제, 동행세일, 추석 연휴 이런 기간을 통해서 좀 우리 전통시장을 많이 좀 찾아주시고 또 소상공인들 그 주변에 있는 가게 많이 좀 찾아주셔서 서민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영업자들이 길을 피고 좀 활짝 웃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어떻게 따져 보니까요. 예.
예, 소상공인이 한 700만 정도가 되고 전통시장이 1,400, 상점가가 400 이렇게 따져보면 우리 이웃 중에 3명 중에 한 사람은 우리말로 장사하는 사람들이에요. 맞네요. 네. 저희는 이웃들에 우리나라는 꼭 진짜 있을 거예요. 네, 자영업자 정말 네. 많죠. 우리 가족이라고 생각하시고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많이 자주 찾아가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박성효 이사장님 인터뷰에서 좀 꿀팁들 얻어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